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9일 오늘의 미익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봄 날씨이기 때문에 비가 좀 자주 오거든요. 어제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11시부터 1시까지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따뜻해지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영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어려웠던 부분이 비가 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운동을 하기가 싫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깅 나가기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우산도 쓰지 않고 비가 와도 조깅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 생활이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 역시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조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달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4분의 1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목표들 모두 다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현명한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3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캐서린 우드가 보낸 이메일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캐서린 우드는 이제 캐시 우드죠. 여러분들께서도 아크 인베스트에 등록을 하시면 캐시 우드가 보내주는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받았던 이메일이 바로 이건데요. 3월 27일 월요일 날 도착을 했고요. 제목을 보시면 오픈 AI 플러그인이 이 챗GPT를 앱 플랫폼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픈 AI 플러그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이제 그들이 만든 챗GPT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연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챗GPT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앱의 플랫폼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앱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앱의 생태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드로이드,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이 구축하고 있는 iOS잖아요. 자, 그런데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챗GPT가 또 하나의 앱을 이루는 플랫폼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메일을 좀 읽어봐야 할 텐데 그냥 읽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좀 시도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줘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번역을 잘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주 GPT-4 출시 후 오픈AI는 챗GPT의 제품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챗GPT는 웹에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고 도어대시에서 식료품을 주문하며 카약에서 항공편, 호텔 또는 렌트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플러그인은 아이폰에 도전할 수 있는 앱 플랫폼으로 챗GPT를 변형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혁신이 챗GPT의 경제적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구글 검색 및 애플 앱 스토어 독점에 대한 경쟁적 위험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수익은 소비자와 기업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이동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챗GPT의 고객이 머무르며 선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완벽한 해변 콘도를 제안하면서 자연스러운 언어로 가격 비교도 해주고 디너 예약도 해준다면 과연 사이트마다 이동할 필요가 있을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자, 휴가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구글 검색 트래픽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챗GPT와 빙을 비교하면 구글은 이미 트래픽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죠. 바로 이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챗GPT가 여기에 런칭이 됐잖아요. 챗GPT가 런칭된 이후에 지금 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점유율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에 이제 1%에서 갑자기 4%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구글을 떠나서 챗GPT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빙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또한 애플의 앱스토어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페이스가 오픈웹 전체에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용 앱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 모델은 운영체제가 되어 기업들이 애플의 15%에서 30% 플랫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애플이 구성해 놓은 iOS에 앱을 런칭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애플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 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제 앱을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챗GPT가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술의 중심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모델은 자연어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어 모델은 소비자 대상의 메가캡 기술 기업을 발목 잡고 지수함수적으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적인 투자와 비용 감소의 평균값이 연간 약 3배인 것을 가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능력이 다음 3년간 200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아이폰이 2007년 출시 후 16년 동안 얻은 성능 향상과 동등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캐시 우드 그리고 아크인베스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장 추세는 지난 아이폰이 16년 동안 얻은 성장을 앞으로 3년 만에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막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캐시 우드가 저한테 보내준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요, 캐시 우드가 전망할 때는 향후 3년간 인공지능 시스템의 능력이 약 200배 정도 향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애플이라는 인류 최고의 기업이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지난 16년간 만들어낸 성장을 앞으로 단 3년 만에 이뤄낼 것이다. 엄청난 예상이죠.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애플 주식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은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자, 이번 CNBC 프로 기사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AI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7 트릴리언이니까요 7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따르면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다음 빅 시프트니까요,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변혁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끌어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테크놀로지를 이끌었던 커다란 변혁은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모바일 혁명, 세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혁명인데요, 이 뒤를 이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생성 AI, 제너러티브 AI가 비즈니스의 워크플로우, 즉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간소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오토메이트 루틴이니까 모든 일들이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변혁,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 때문입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픈 AI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를 장착한 빙 검색 엔진, 그리고 구글이 최근에 출시한 바드가 등장하면서 이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원래 새로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AI 같은 경우는 애널리티컬 퍼포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창작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AI 같은 경우는 제너러티브 AI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AI다. 이 점이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성 AI는 텍스트라든지 비디오, 이미지, 컴퓨터 코딩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기하급적인 성장을 일궈낼 것이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아주 친절하게, 자, 이러한 생성 AI의 바람에 우리가 편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몇 가지 종목을 딱 집어서 우리한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생성 AI의 시대를 이끌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325달러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17.6%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이고요. 알파벳이죠. 128달러가 목표 주가.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4.2%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275.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3.65%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셈이고요. 아마존이 145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47.9% 반등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CRM입니다. 세일즈포스죠. 325달러가 목표 주가고요. 현재 주가랑 비하면 70% 가까운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215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6%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어도비는 480이라는 목표 주가를 받으면서 28.6%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투이티가 등장하고요. 목표 주가는 575, 현재 주가와 비하면 34.68%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골드만삭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 시장은요 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성 AI라는 새로운 동력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8개의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8개 기업을 가지고 간단한 분석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킹알파 들어오셔서 프리미엄 메뉴 중에 여기 Compare Stocks and Fund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새로운 New Comparison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개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넣으시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들어와서 골드만삭스가 추천했던 8개의 AI 수혜주 후보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CRM, 메타, 어도비, 인투이트 이렇게 8개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깔끔한 페이지가 형성이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장 장세였는데 이 종목들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레이팅을 보시면요, 현재 퀀트 레이팅, 수치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구글, 그리고 CRM, 어도비 이렇게 세 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안타깝게도 정량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보유 의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 SA 오토주스코어,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반면 두 종목만 홀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CRM이 그 주인공이고요. 자, 마지막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를 보면요, 현재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강력 매수를 받으면서 가장 후한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 매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퀀트 스코어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제 구글 그리고 CRM, 어도비였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CRM, 어도비 그리고 구글이 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조금 더 내려가서 시간 관계상 주요한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9.9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30배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보이고 있고요. 구글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20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과거 6개월 동안 주가가 이제 120%나 상승하면서 81배라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은 73.2배. 아마존은 조금 엔비디아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간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CRM, 세일즈포스의 밸류에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CRM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1년간의 순이익에 비해서 멀티플이 지금 73.5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반면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저렴하죠. 20.6배, 어도비 같은 경우는 33.4배고요. 마지막으로 인투이트는 58.4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PER을요, 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G, 패그 레이시오인데요. 패그 레이시오라는 것은 PER을 앞으로 1년간 기대되는 어닝의 성장치로 나누어 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RM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RM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PER이 포워드로 봤을 때 73.5배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PEG 레이시오가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1.04라는 비교적 양호한 패그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1.17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1.94, 그리고
어도비 역시 1.63으로 2배 이하의 PEG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성장 추세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5%, 구글이 9.16으로 다소 저조하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35%, 아마존이 10.24%, CRM이 13.3%, 메타가 4.84%, 어도비 10.99고요. 인투이티가 17.88%로 가장 좋은 성장 추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3%, 구글이 21.2%, 엔비디아 16.19%, 아마존은 지금 현재 암흑기를 보내고 있죠. 마이너스 0.53, CRM이 0.66으로 거의 손익분기점에 머무르고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 19.9%, 어도비가 26.3%, 괜찮죠? 자, 인투이트 1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 마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1.8%, 상대적으로 높고요. 구글이 18.5%, 엔비디아 16.8%. 자, 아마존은 현재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CRM이 32.6%, 굉장히 높죠. 메타 플랫폼즈 13.3%, 어도비 36.25%, 굉장히 좋습니다. 인투이트 25.5%고요. 자, 마지막으로 RO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연 대단한 모습이죠. 39.3%, 구글이 23.6%, 엔비디아 17.9%, 아마존은 마이너스고요. CRM이 0.36%, 메타 18.5%, 어도비 33.86%, 마지막으로 인투이티가 8.4%라는 RO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른 수치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미주음 방송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지 않는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커다란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뷔를 시켰다. 자, 뭐를 데뷔시켰냐면 새로운 AI 챗봇인데요. 자, 이번 AI 챗봇은 사이버 시큐리티, 즉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새로운 챗봇이 이번에 출시된다라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 날 한 스텝을 더 밟았다. 그 얘기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그들의 존재감이 한층 더 돋구어졌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언베일했기 때문이다. 언베일은 뭐냐면 이제 베일을 벗은 거죠.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뉴 시큐리티 코파일럿 챗봇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시큐리티 코파일럿 챗봇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챗봇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챗GPT의 디벨로퍼 오픈AI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GPT-4 라지 랭귀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에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수 자카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이버 시큐리티 오피셜, 즉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사이버 어택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끈질기고 복잡한 어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사이버 보안 문제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지원군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밸런스된 파워를 유지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이제 사이버 어택에 시달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도 생겼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도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개인까지도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 365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윈도우 역시도 독보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자, 거기에 애저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게임 산업, 거기에 메타버스가 참여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쪽에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에 어떻게 보면 적색등이 켜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이 새롭게 발표가 되면 굉장히 빠른 추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기술력 출시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인데요. 중국 기업 알리바바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어제 알리바바의 주가가 14%나 미국장에서 올라갔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 알리바바라는 대기업을 6개의 비즈니스 유닛으로 나누어 버린다. 따라서 분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자, 알리바바가 6개의 비즈니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6개 비즈니스 유닛 중에서 첫 번째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타오바오 티몰 커머스 그룹입니다. 이커머스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로컬 서비스 그룹, 중국 내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리고 매핑, 즉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네 번째는 스마트 로직입니다. 배송 서비스죠. 자, 다섯 번째는 글로벌 디지털 커머스 그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이커머스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그룹. 자, 이렇게 6가지의 비즈니스 유닛으로 이제 커다란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분사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독점 규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단숨에 14%나 껑충 튀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애플이 드디어 시작한다. Buy Now, Pay Later. Buy Now, Pay Later는 이제 할부 결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 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 페이를 가지고 드디어 할부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제 애플 페이 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Buy Now, Pay Later 서비스는요, 2022년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도 없고 그리고 이자도 없다. 따라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Buy Now Pay Later라는 서비스는요, 그렇게 특별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부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신용카드의 시장을 애플페이가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다. 이런데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밈 주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은 게임스톱 그리고 AMC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AMC의 주가가 13%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존이 AMC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요,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즈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정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AMC가 보유하고 있는 영화관이 수백 개가 있죠. 근데 이 수백 개가나 되는 영화관을 인수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영화 비즈니스가 있죠. 프라임 오리지널 필름을 상영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크로스셀링을 하겠다. 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로서리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그로서리 배달 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배송 센터로도 이 영화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을 가진 영화관으로 확장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아마존이 AMC를 인수한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13%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규제 당국에서 테슬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조치하는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 불거진 문제 같은 경우는 시트벨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즉 안전벨트에 이상이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모델 X랑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델 X 중에 일부 차량에서 이제 안전벨트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5만 대 정도가 지금 리콜을 받을 가능성까지도 대두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작은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적인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에도 전기차 기업이 등장합니다. 루시드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루시드의 주가가 7.2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루시드가 발표하기를 전체 직원 중에 1,300명을 이번에 정리해고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루시드의 전체 직원의 수를 보니까 지금 7,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무려 1,300명 정도를 정리하게 되면요, 전체 직원의 18%를 자르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플랫폼즈에서 직원을 수만 명이나 정리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루시드는 비슷한 뉴스가 보도됐는데 오히려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루시드는요, 아직 순이익은 물론이고 아직 매출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 그런 신생 기업이잖아요. 작년에 루시드가 판매한 전기차의 개수가 4,500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루시드가 이제 성장을 막 보여줘야 되는데 성장은커녕 오히려 직원의 수를 18%나 감소시킨다는 것은요, 당분간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루시드의 주가가 무려 7% 이상 급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소식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입니다. 자,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2분기라고 써 있죠. 회계 분기상 2분기로 부르는 것 같고요. 논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1.91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03이 덜 나왔다. 따라서 어닝 결과 굉장히 참담했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3.6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52.6%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2천만 달러를 덜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인벤토리 라이트다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벤토리는 재고죠. 재고는요, 자산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일부인 인벤토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손실액만큼을 재무제표상, 즉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실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 라이트다운이 나오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누가 훔쳐가면 아무래도 그 손실액만큼 이제 순손실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고를 쌓아놨는데 이 재고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손실액을 순손실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손실액이 1.43 빌리언에 됐다. 엄청나게 많이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만큼 최근에 메모리 칩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재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EPS가 1.34나 떨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어닝의 그 전망치보다 1달러 3센트를 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재고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매출은 3.7에서 한 200밀리언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3.75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죠. 다음 분기에는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맞출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EPS를 보시면 1.58이라고 써 있는데 앞뒤로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EPS는 마이너스 1.58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인데 0.9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어닝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의 구독자 수가요, 이제 어느덧 5,950명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명만 추가로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6,000명을 달성하게 되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에 클릭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도 보다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